대한민국에서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건축사님한테 이제 설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설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시고 그랬는데 이게 두 번 다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짓다가 이제 두 손 들고서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탱크 지나가도 뭐 안 무너지겠다. 핵무기 대비해갖고 지하에 벙커 지을 거냐 네. 저 정도로 하면 너무 가스팩이다 이런 경우들을 종종 듣거든요. 예비 건축주님들이 사실 건축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차차 다양한 영상들로 여러분들 궁금증은 풀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그리고 건축사님 입장에서 가장 또 답변을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야 되고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은 건축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사님은? 예. 그러니까 어디 시공자를 찾아가실 게 아니고 또 부동산을 찾아가실 게 아니고 그쵸. 건축사를 찾아오셔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그 땅을 새로이 구입을 해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땅에 대한 특성 또 법적인 부분 어떤 그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건축을 얼마나 어떤 좋은 모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검토 또한 건축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축사를 찾아오셔서 그 상담을 받으시면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다 이 영상으로 네, 기록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건축 설계하면 이 변호사들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수임만 하고요. 수임하면은 나머지는 사무장한테 다 맡기고 진짜 얼굴 보기도 힘들고 통화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건축도 종종 내가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게 건축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평수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집 짓는 일반 예비 건축주들 입장에서 1,000만 원이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건축사님한테 계약을 하고 설계 도면을 하는데 아니 이분이 처음에 상담할 때는 우리 땅에 나와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땅에 나와서 다 이제 공간들 보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얘네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보고 설계할 것처럼 상담은 하세요. 근데 계약 딱 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건축사무소에서는 우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사실 구독자분들 제보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건축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건축사라고 한다면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뭐 저처럼 저 이상의 선배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가 직접 그 기본 설계, 계획 설계, 시스 설계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직원들이 여러분 계시면 큰 틀에서 어떤 계획적인 방향성 또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 풀어서 같이 그 팀워크를 이루는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고 또 다시 그걸 검토하고 체크하고 또 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 후자에 대한 부분이 많을 텐데 나름대로 그 방향은 큰 방향은 건축사가 다 그 책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 다 나가 보시고 그렇죠. 검토를 하신다.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약간 또 실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건축사님들 걱정 너무 안 해주셔도 되고요. 명 대표님께서 명 건축사님께서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한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보고 직접 나가세요. 또 계획하고 또 설계하는 거 다 체크하고 인가하고 그러면 받고. 지금 여기가 송파잖아요. 경기권은 당연히 커버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제 고향 충북 단양이에요. 단양에 제가 집 짓고 싶은데 거기에 좀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다 부탁드리면은 밑으로도 내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럼요 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지방에 어떤特세가 있어서 인허가 받는데 외지 분들이 오시면 허가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사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지역의 공무원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로 많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공무원 친구들이 너무 FM대로 해갖고 위에 막 팀장들, 과장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게 인맥 이런 걸로 생각만큼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 도심이나 농촌이나 뭐 이런 그 구분 없이 다 기준이 FM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인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네. 단지 실수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극소수일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오늘 직접적인 질문들 몇 가지 잘 피해도 가시고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할게요. 굉장히 절친 누님 때문에 이 누님이 집을 지으실 때도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다가 뭐 건축을 좀 하셨는데 그거 지으실 때도 대한민국에서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막 그런 건축사님한테 이제 설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설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시고 그랬는데 이게 두 번 다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면 뭐 10개월 만에 다 지워져야 되는데 막 2년 3년 걸리고 막 너무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 공통점이요. 이 디자인 하시는 건축사님께서 너무 포트폴리오 생각을 하셨는지 이쁜 집만 설계를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이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너무 이쁘게 그렇게 짓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짓다가 이제 두 손 들고서 현장 소장님이 2번이나 도망을 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처음 상담을 할 때는 건축사님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한 2번 보다 보니까 아니야. 시공하는 사람들이 시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시공사가 일정 부분 밑그림 그린 거를 완성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만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 사례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설계는 그 환경을 그 건축주가 생각하는 그 예산이라든가 그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들을 저희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좋은 건물을 설계하고 싶고 그 실적을 제가 만들고 싶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과설계를 한 것이죠. 그것이 공사 예산이나 나중에 하자의 어떤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설계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조금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고려한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길인가를 잘 고민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종 건축사님들이 과욕을 부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 거죠. 그것을 또 없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죠.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필터링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득 하나 더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많잖아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시청자분들 만나 뵐 텐데 제가 받은 댓글들 중에 대한민국이 기초가 너무 과스펙이다. 이 기준 자체가. 특히 이제 미국 쪽에 계신 분들, 북미 쪽의 빌더분들이 저한테 댓글 주실 때 한국의 기초 스펙은 너무 과스펙인 것 같다라는 제 거 이제 시공하는 모습들이 꽤 많이 영상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그런 댓글들이 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 대한민국도 코드가 있잖아요. 건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혹자들은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 기준이 한국보다 되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자들은 한국이 유독
이렇게 기준이 높은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한국은 과스펙으로 짓는 경우들이 많아라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건축사님 보시기에 기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기초가 다른 나라들에 비했을 때 이게 과스펙일까요? 아니면 적정? 아니면 좀 모자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감리를 나가면 탱크 지나가도 뭐 안 무너지겠다. 네, 그런 얘기 네. 되게 많이 저도 댓글로 듣고요. 그리고 뭐 핵무기 대비해갖고 지하에 벙커 지을 거냐, 네. 저 정도로 하면 너무 과스펙이다, 이런 경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네. 그 설계에 기본 어떤 틀을 가지고 구조 쪽에다 넘겨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계산에 의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설계로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좀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됩니다. 기초 두께를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할 때 이 건물의 어떤 하중이라든가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밸런스를 나름대로 알거든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인 기초판의 어떤 두께라든가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또 그 슬래브의 어떤 두께, 보호에 대한 사이즈, 스판 뭐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구조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현장은 이런 정도의 우리가 그 판단이 돼 있는데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 건축사님이랑 지금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 전반적인 게 쭉 다 담겨져 있고요. 저는 내돈내산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집 짓는데 한번 체계를 잡고서 공부해 보시려면 이 책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야 다음에 나오셔갖고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전반적인 현장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부터 하자나 기타 여러 가지 부실 시공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신소재들이나 새로운 건축공법 관련된 공부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세요? 뭐 다음 기회에 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뵌 건축사님 중에 되게 꼼꼼하시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시는 몇 안 되는 건축사님이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골조를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시고 뭐부터 시작할지 지금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웨어하우스요? 네. 웨어하우스에 우리 명 건축사님 한번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여주에서였었는데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건축사님을 찾아가시면 그렇게 다른 골조에 대해서 단점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댓글 달리는 거 보면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철콘이 답이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전반적인 걸 다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주택은 철콘 주택이다. Yes or no?